그래도 대략적인 틀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언젠가 AI가 저희 멸치영장의 벌크업 프로젝트를 지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멸치영장입니다. 저희 PD님이 재밌는 게 있다고 해서 가져와 봤다고 합니다. AI로부터 우리 벌크업 방법을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AI가 아주 발전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멸치들 벌크업에도 정답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 챗 GPT를 사용하기 전에 앞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마른 사람 살찌는 방법 알려줘. 이게 AI로 검색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설명을 서두에 깔아 들고 가네요. 살찌우려면 음식의 양과 종류, 운동들의 요인들을 조절해서 칼로리 섭취량 늘리고 근육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칼로리 섭취량 증가, 근육 증가, 적절한 수명,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데요? 좀 흔한 이야기이긴 한데 또 틀린 말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다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왔어요. 네, 그럼 제가 또 하나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네. 마른 사람 벌크업을 위한 식단 알려줘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근데 되게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이게 뭐 아침 식사, 간식, 점심, 간식, 그리고 저녁 식사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검색이 된다면은 우리 마른 사람들이 체중 중량할 때 식단 이렇게 AI에서 검색해서 찾아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전제는 이렇게 가네요. 식단을 구성할 때 높은 칼로리랑 단백질을 함유한 음식을 중심적으로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사실 뭐 이것도 당연한 부분이라서 아침 식사 뭐 계란, 토스트, 아보가토, 그릭 요거트, 바나나, 간식, 견과류, 요거트, 점심 식사도 뭐 쌀밥에다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저녁 식사, 뭐 간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긴 같아요. 저희가 원하는 게 뭐죠? 건강한 벌크업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건강한 벌크업이죠. 이게 식단이 분명 건강한 식단으로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식단이라는 거는 개인화라는 게 필요해요.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그 100명의 식단이 어느 정도 다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2끼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3끼만 먹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잠을 많이 자는 사람도 있고 적게 자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모든 식단을 동일하게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100명의 사람이 있다고 쳐요. 이 식단을 하라고 했다. 그럼 거기서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1명에서 5명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좀 애매해요. 차라리 이렇게도 검색이 가능한가요? 뭐 예를 들어서 50kg인 사람 벌크업 식단, 뭐 60kg인 사람 벌크업 식단. 그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50kg인 성인 남성 벌크업 식단을 좀 알려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검색이 되네요. 되게 디테일하게 식단을 제시해 줄 수 있네요. 아침에 닭가슴살 150g, 계란 2개, 귀리 50g, 견과류 10g, 바나나 1개, 우유 200ml. 점심에는 갈비탕 한식도 알려주네요. 갈비탕 한 그릇, 밥 한 공기, 김치. 그리고 간식은 뭐 견과류, 과일, 녹차. 저녁은 연어구이 150g, 쌀국수, 채소, 요거트, 야식, 쉐이크. 그래서 뭐 2,500칼로리를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흥미롭긴 합니다. 어느 정도 제법 잘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람의 체중에 맞춰서 뭔가 식단을 약간씩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뭔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에서 매번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벌크업 하려면 칼로리 섭취가 필요한데 이 칼로리 섭취 우리가 얼마나 더 먹어야 되는지 자주 말했잖아요. 얼마나 더 먹었어야 됐죠? 평소 먹는 칼로리를 좀 체크를 해서 그것보다 한 끼 정도 더 많이 300에서 500칼로리 정도 더 먹는 걸로 저희는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게 뭐 50kg, 60kg, 70kg 이렇게 나눠가지고 식단을 검색해서 제한을 받는 건 좋긴 좋은데 사실 같은 체중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동안 소모되는 에너지의 양 자체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 개인의 식습관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생활 습관 그리고 내가 얼마나 수면을 많이 취하는지 덜 취하는지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50kg인 사람한테 제안을 했을 때 아까 처음 그냥 벌크업 식단 알려달라고 했을 때보다는 좀 더 정확하긴 해요. 이 식단이라는 게 사람마다 선호로 하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건 그런 선호도를 따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메뉴에 보시면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는 갈비탕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고려가 되지 않은 게 좀 아쉬워요. 다양하게 먹는 건 좀 좋은데 또 너무 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식단으로 좀 꾸려지는 것 같아서 돈이 맞아요.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좀 현실성이 약간 부족해 보인다. 사람마다 식단을 짤 때 비용도 중요하고 내가 선호하는 음식도 중요하고 그런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보다는 통틀어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정도만 나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틀에서는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참 대단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 언젠가 AI가 저희 멸치영장의 벌크업 프로젝트를 지배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좀 무섭습니다.
네, 참 재밌는 결과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챗 GPT가 완전히 정확하지는 않아요. 몇 가지 부족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저희 PD님이 알려주셔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봤어요. 뭐 검색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이 AI를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게 식단을 짤 수 있는 그런 팁들을 좀 생각해봤습니다. 꽤나 개인화된 좋은 식단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식단에 중요한 건 개인화, 그리고 식단을 짤 수 있는 전문성이 중요한데 이 개인화는 제가 알려드리는 이후의 팁들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보시고 이 전문성은 챗 GPT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알려드리는 식단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일일 소비 열량이라는 걸 정확히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 AI는 여러분들의 식습관이랑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지를 못해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인터넷에 어플 같은 거 검색하시면은 저는 이 어플을 많이 씁니다. 마이피트니스펄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칼로리를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이 칼로리 계산 어플을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먹는 거 한 2일에서 3일 정도만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몇 칼로리 정도를 먹는지 값이 나옵니다. 웬만해서 여러분들의 체중을 유지해 주는 칼로리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칼로리 값에서 플러스 한 400에서 500 칼로리 정도만 더 드시면 무난하게 체중이 늘어납니다. 이 챗 GPT에서 안내해 주는 이런 시기들을 좀 혼합해서 드신다면은 굉장히 다양하고 영양적이게 식사를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AI가 알려주는 이런 팁들 중에서 이 단백질군들을 무조건 알려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백질 원들이 여러분들이 선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억지로 드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바꾸시는 게 좋아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들이 선호하고 접근성도 그런 빠른 것들, 예를 들면은 계란이라던가 아니면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있겠죠. 굳이 여기서 연어로 먹어야 된다 아니면 또 뭐가 있었죠? 닭가슴살 같은 것도 150g 먹어라. 그렇죠. 뭐 닭가슴살 150g 그렇게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호도 그리고 접근성이 가장 좋은 단백질로 구성한다면 꽤나 괜찮게 시기를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화 능력을 고려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고려해서 식단을 짜준 게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약간의 알러지가 있는 음식, 알러지가 없는 음식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 알러지가 심한 경우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은 감적적인 알러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 된다는 느낌을 약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여러분 식사하셨을 때 어떤 음식 먹었을 때 소화도 안 되고 좀 불편하다 그러면 약간 그런 간접적인 알러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의 음식 중에서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안 되는 음식 이 두 가지 그룹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AI가 알려준 그 식단 쪽에서 소화가 안 되는 음식이 있으면 잘 되는 음식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고려하셔서 식단을 짜신다면은 꽤나 다양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 팁들 활용하시면서 앞으로도 건강하게 체중 증량하시길 바라고요. 뭐 혹시나 이 AI가 아니라 저희가 짜둔 식단도 있으니까요. 그거 참고하고 싶으면 이 오른쪽 상단에 영상이 있으니까 클릭하셔서 그 식단표 보시고 운동하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양질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저희 메르샤 영장의 책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이 책의 모든 수익금은 보육한 아이들에게 기부되고 있고요. 또는 오프라인 클래스 벌크업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7개 지점에서 마른 사람들을 건강하게 체중 증량하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